네, 상부상조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상조님께서 다음에 해주세요. 질문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아닙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질문이라는 게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까먹어요. 지금 답변을 안 드리면 나중에 까먹기도 하고 상부상조님도 또 이게 언제 이걸 답변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방송을 막 찾아서 들으셔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저도 까먹기 때문에 생각났을 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질문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상부산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슬슬 시루에서 달리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뛰다 보니 찻길에 신호등 때문에 리듬이 끊기네요. 민티러님 그냥 적응하면서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뛰기 좋은 대로 차를 이동해서 뛰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리자면 상부상조님께서 혹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달리기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강도가 있는 훈련을 좋아하시고 짧은 시간 동안 조금 임팩트 있게 훈련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하지만 어떤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조금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 그런 도심지를 달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달리시면 되냐면요. 파틀렉을 하시면 돼요. 파트렉이라는 뭐 그런 훈련 방법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스피드놀이라는 스웨덴인가요? 그쪽의 그 단어거든요. 북유럽 쪽에 하여튼 유럽 쪽의 단어인데 이게 스피드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정하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벌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인터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호등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 신호등까지 갈 때 저희들이 그 신호등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신호등 있는 구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를 하세요. 빠르게 달리기를 하고 신호등을 만나면 그때는 멈추시거나 뭐 빨간불이 됐으면 멈추시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건널 때는 다시 천천히 건너시는 겁니다. 신호등 당연히 건널 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야 되잖아요. 거기를 쌩하니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신호등을 만나면은 그때는 멈추거나 천천히 걷고 그 다음 신호등 코스까지는 또다시 빠르게 뛰어가고 이렇게 이거 다 반복해서 하는 거죠. 약간 인터벌 느낌이 나면서도 인터벌처럼 거리가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달리시는 것도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신호등이라는 존재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저희들이 쓰는 거라서 재밌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영상을 찍지만 그 브이로그는 자주 못 올리잖아요. 워낙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들에 보면은 그런 걸 보신 적이 아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신호등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신호등을 건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호등이 녹색등이 되어서 멈추지 않고 또 뛰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신호등을 만나기 전까지 신호등이 있는 구간까지 좀 약간 속도를 내서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전력 질주는 아니고 평소보다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 속도를 내서 쭉 달리기를 하다가 신호등을 만나는데 신호등이 녹색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꽝이에요. 꽝. 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녹색이 되면 멈추지 않고 또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호등까지 또 달려가요. 그 다음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되어 있으면 쉬는 거고요. 만약에 또 녹색이다. 그러면 또 달리는 겁니다. 약간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진짜 보통 우리는 녹색불이 계속 걸리면 운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훈련을 할 때는 녹색등이 걸리면 막 기분이 나빠요. 약간 또 뛰어야 돼요. 쉬지도 않고 진짜 운 안 좋으면 3번, 4번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뛰어야 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즐기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신호등의 존재를 나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틀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저는 그렇게 하는데 성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름 좀 신호등이라는 존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임팩트 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 좋아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커버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하셔도 되는데 좀 이제 페이스가 좀 천천히 달리는 걸 선호하시고 끊기지 않고 여유 있게 꾸준하게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방법 파틀렛 같은 거는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라면 당연히 상부상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달리기 좋은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차량으로 이동하시거나 뭐 자전거라든지 다른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동하셔서 거기서 뛰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해보시고 나랑 의외로 좀 취향이 잘 맞네. 네, 그러시면은 그때 이제 이 방법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근데 여담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이런 신호등 있는 곳을 지나시거나 건너실 때는 차량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평균 페이스 떨어질까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녹색 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쌩 하고 달려나가면 안 되는 게요. 뭐 지금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건너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량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냥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오는지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니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록 욕심이나 뭐 평균 페이스 떨어지는 게 싫고 하시더라도 건너목을 만나신다면 속도를 좀 늦추시고 아니면 좀 걸으시거나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목표가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랑 부딪혀가 사고 나면 모든 게 말짱꽝이고 달리기 하시다가 차량이랑 부딪혀서 사고 나신 분들 보면요. 정말 후유증으로 진짜 고생하십니다. 달리기 한 사람들은 몸이 조금만 나오면 못 견디고 뛰쳐나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냥 계속 달리기를 하다가 후유증이 좀 심해진다거나 이게 좀 장기적인 그냥 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더욱이나 사고는 안 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명심하시고 이런 도로 건너실 때는 조심조심 하시고요.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게 달리기 하실 때는 더더욱 조심하시고 반사광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옷이라든지 아니면 LED 이렇게 발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팔뚝 같은 데 차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부상조님 지금 이제 실외 달리기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즐거워요. 실외 달리기도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꼭 도전을 해보시고 즐거운 달리기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